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이 전개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분석해보고 뭐를 예측해 보는 거냐면 자율트럭, 코봇, 협동로봇이에요. 드론을 이용한 물배송 전용 하이퍼루프가 등장하고 그런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10년, 15년 후에 이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면 상당히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엣지에서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데이터의 독점 중앙화가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개인의 데이터를 다 휘어잡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이 뭘 개발하고 있냐면 자율차 보급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엣지로 내려온다. 그래서 엣지들끼리 연결해서 그런 그룹 싱킹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당분간 데이터가 분석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가 뭐를 개발하고 있냐면 인공칩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은 실제로 자율차를 기술을 개발해서요. 실제로 우버라든지 구글처럼 자율차 공유 서비스 이런 그 자율차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존은. 그 대신에 거기에서 나온 기술을 갖고 어떤 기술이냐면 컴퓨터 비전 이거는 시각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카메라 같이 이건 이미지 이거 픽셀 분석해서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물건이 뭐다. 저거는 차가 트럭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기술. 그다음에 딥러닝 기술 알고리즘.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또 넣어서 그다음에 센서 퓨전. 센서도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GPS 센서가 잡은 데이터는 이제 XYZ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는 전파를 쏘는 건데요. 이 전파를 쏘는 데이터는 뭘로 들어오냐면 다 점으로 들어요, 점으로. 그 다음에 라이다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이걸로 쏘면 이제 흰점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잡은 거는 이제 이미지 픽셀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게 초음파 센서는 음파를 잡아내는 거니까 프리퀀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퓨전하는 거예요. 묶어서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유다. 이거를 합의를 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갖고 어디다가 댔냐면 아마존고라는 그 편의점에다가 그죠? 무인 점포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한 점포에 평균 20명이 근무하는데요. 무인 점포라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애틀에서 1월 달에 진짜 서비스 들어가 있는 1호점에는 6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무인 점포에 적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율차, 로봇, 드론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이 내려오니까 데이터 경제의 주권화가 된다 그랬죠. 탈중앙화가 된다. 그래서 아마존의 특허를 보면 왜 특허 분석이 중요하냐면 특허를 분석하면은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5년 뒤에 이제 20년 뒤에 어떤 특허는 뭐 30년 뒤에 그래서 아마존의 특허를 보면 이게 자율차들이에요. 자율차. 여기서 보면 고속도로가 전부 뭐가 없었냐면 중앙 분리대가 없었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왼쪽 가고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고속도로가 가변 차선도로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보시면 차량의 크기, 그다음에 교통량에 따라서요. 요거 보면 좁아졌어요. 도로 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들 또는 오토바이가 다니는 쪽에는 도로가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트럭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갑차가 다니는 길이면 넓혀주고 그러니까 이 가변 차선뿐만 아니라 도로폭도 가변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존의 특허인데요. 여기 물류창고예요.
물류 창고에 보면 이게 물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상 로봇이에요. 지상에 키바라는 로봇인데 얘가 물건을 싣고 오면은요, 얘가 들어 올리는 픽업 로봇이에요. 들어 올려갖고 여기 선반에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바코드 로봇이에요. 그래서 바코드가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요쪽으로 가면 요거 못해요, 요게. 요거는 특허에 보시면 모든 특허가요. 아마존 특허를 분석해도 그렇고요. 중국의 DJI의 특허를 분석해도 봐도 그렇고 전부 이건 드론이에요. 드론. 그러면 드론이 픽업을 해서요. 배에 실든지 아니면 최종 배송지에 배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은 요 키바를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그래요. 코봇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물류센터가 120군데인데요. 전 세계에 한 20군데에다가 4만 5천 대를 투입해서요. 인간하고 노동자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로봇은 단순 작업이죠. 여기 물건을 싣고 들어 올리고 바코드 찍고 단순 작업. 그렇지만 사람들은 뭘 하냐면 우리 인간은 뭘 잘한다 해서 감정을 표현 잘한다 그랬죠. 감정. 그다음에 이 색깔을 구별 잘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고객들이 포장지도 주문을 해요. 이걸 포장할 적에 저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저는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색깔을 잘 판단하니까 그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디자인하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이렇게 투입된 그 키바로 보세요. 이렇게 이 선반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로봇이 이렇게 투입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로봇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레일, 와이어 또는 레일이라고 하는데 전부 이거 레일대로 프로그램대로 그 레일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충돌이 없는 거고요. 가다가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게 왔다 갔다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해도 충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 이제 드론을 갖고 최종 배송지에다가 이렇게 배송을 했는데 2016년에 성공했어요. 영국에서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마존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하늘정거장이에요. 하늘정거장이고 이거 하늘정거장. 그 다음에 왕복선이에요. 이거 왕복선. 그래서 여기 뭐가 실려있냐면 물건들 많이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뭐가 실려있냐면 드론이 실려 있어요. 로봇도 실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 13km니까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최고 고도가 10km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죠. 내려올 쪽에는요, 동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막 내려오다가 여기가 뭐냐면 드론들이 네트워크거든요. 여기에 딱 진입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배송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왕복선인데 우주 왕복선을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올라가서 이거 교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이게 아마존의 4차 산업혁명은 주로 어디에 집중돼 있다? 물류에 집중돼 있는데 바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자율차, 로봇, 드론 기술들을 이용해갖고 물류를 지상의 물류, 바다의 물류, 하늘의 물류를 공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미국의 자율차 정책을 한번 볼게요. 이게 2016년 9월 20일에 나온 자율차 정책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교재 보시면 116페이지짜리거든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레벨이 나와요. 자율차 레벨이에요. 0, 1, 2는요, 이건 자율차가 아니에요. 그냥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3, 4, 5는 이때서부터는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레벨 4가 되는 거예요. 레벨 5는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100%. 그래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레벨 3은 뭐냐면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역에 가면 제가 자율주행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막 하다가 새로운 상황을 만나면 인공지능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새로운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때 운전자 보고 운전대를 잡으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거를 레벨 3이라고 그래요. 근데 레벨 4는 운전대를 잡으세요라고 인공지능이 경고를 해도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보려면 페이지 9에 있는 그 노트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레벨 4는 인간은 이 앞에는 휴먼 드라이버라는 말 썼어요.
운전자는, 그러다 여기서는 휴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의미가 틀린 거예요. 인간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 어떤 특정 상황과 특정 환경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그 전날 이 정책 가이드라인에 참여했던 그 시애틀의 마드로나 그룹의 그 제안서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시애틀에서 여기 밴쿠버까지요. 여기 I-5 주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241km예요. 241km를 이런 식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나오냐면 여러분들도 뭐 아시죠? 이제 올해 우버가 자전거를 왼쪽에서 끌고 횡단하는 여성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는 테슬라의 이제 모델 3가 그 이제 오토파일럿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한 3 정도 되는 건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서 태양이 떴어요. 태양이 뜨면 우리도 그 눈을 부셔갖고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문제인데, 왜냐면 카메라만 달았고 레이더는 달았어요. 뭐를 안 달았냐면 레이저를 안 달았어요. 라이다를 안 달았어요. 그 태양빛을 감지하려면요, 뭘 달아야 되냐면 라이다를 달아야 돼요. 라이다. 그러니까 라이다를 달면 태양이 이제 점으로 찍히면서 허공에 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태양이라고 이제 구글은 판단하는데 테슬라는 판단을 못해서 그냥 중앙 분리대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자동차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됐냐면요, 고속도로 1차선 달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차, 자율차. 그러니까 인간차하고 자율차가 섞어서 다니는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이렇게 부닥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뭘 제안하냐면 1차선은 완전히 자율차만 다니는 길로 하자. 우리 버스 전용차선 같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인간들이 자동차 모는 차들이 다니는 거고, 요건 완전히 자율차죠. 그러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타임 투 더 타임에 자율차만 다니니까 여기는 무제한 속도죠. 그 아까 본 아마존의 가변 차선처럼 시속 500km로도 달릴 수가 있고, 이 자율차가 이제 많이 없을 적에는 어떤 때는 1000km로도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차가 많을 적에는 뭐 200km도 달릴 수도 있고, 뭐 50km도 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하냐면, 아무리 자율차 전용도로가 나와도요, 지금 당장 사람을 싣고 달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뭐냐면요, 운전자를 포함해서 탑승객들을 말하는 거예요. 탑승객들도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한꺼번에 타잖아요. 20명 식구가 하는 이제 자율차를 말하는 거죠. 버스 같은 거.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안전성이 문제니까 이 사람을 싣고 다니는 그 자율차가 등장하기에는 이르다. 그렇지만 화물 자율차는 가능하다. 그죠? 화물 자율차는 뭐 가다가 부닥쳐도 그 화물이 다치는 거지 사람이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제안하냐면, 이제 화물 자율차 전용도로가 생길 거다. 그러면 거기에 인공지능이 붙고 많은 데이터가 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벨 4의 자율 트럭이 등장할 거고, 물건은 로봇이 실을 거다. 로봇. 그리고 최종 배송은 드론이 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블록체인이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하고 엣지하고 쌍방향으로 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잘 접목하면 클라우드하고 엣지가 쌍방향이 되는 그런 자율차, 로봇, 드론이 같이 융합되는 하이퍼루프가 등장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인천에서 평택까지 자율차가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세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고속도로 자율차 화물 전용도로를 세워서 인천에서 평택까지 그냥 몇 분 만에, 그죠? 그 다음에 성공하면 평택에서 모포 여수, 또 그 다음에 구축하고, 또 성공하면
목포에서 부산 또 구축하고 또 성공하면 부산에서 속초까지 이게 구축하면 우리나라 그 바다의 그 해산물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의 이 직산물을 그냥 콜드체인으로 블록체인이지만 여기서는 또 콜드체인이라고 해요. 왜냐면 신선한 그 농산물, 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걸 갖다가 콜드체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저온 유통망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구축하면 한 10년이나 15년 후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이거를 또 이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도 또 구축할 수도 있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갖고 그냥 자율차만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되고, 로봇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드론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서 이 기술들이 융합돼서 어떤 서비스가 나올까, 이거를 한번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